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듯 아파온다면 그 순간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당황하고 그저 지나가길 바라며 시간을 흘려보내죠. 하지만 그 몇 분 사이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7단계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7단계 대처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심장마비하면 그냥 갑자기 팍 쓰러져서 의식 잃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한 70% 정도는 증상이 딱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한 10분 이 정도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한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76세 어르신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서 TV 보시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셨대요. 아이고, 평소 같으면 좀 쉬면 낫겠지 하셨을 텐데 마침 얼마 전에 이 대처법을 들으신 게 딱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배운 대로 딱딱 따라 하셨더니 정말 골든타임 안 놓치고 병원 가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미리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당신이 이 7단계 대처법을 확실하게 숙지하도록 돕는 겁니다. 특별한 장례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심장마비라는 게 사실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인데 그래도 이게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당신이 그 힘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까요? 가슴을 막 쥐어짜는 느낌. 아니면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네,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이죠. 혹은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목 이런 데로 쭉 뻗치는 느낌. 이런 게 느껴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즉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일단 편안하게 앉으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멈추고 앉는다. 네, 절대 계속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가슴 통증 말고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 구역질이라던가 엄청 피곤하다거나 어지럽거나. 네, 맞아요. 그런 비정형적 증상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60대 여성분은 이런 증상을 그냥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마침 건강 강의 들었던 게 생각나서 바로 앉아서 쉬셨고 덕분에 응급처치를 제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죠. 심장을 우리 몸의 펌프,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엔진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계속 엑셀을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가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 계속 움직이면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줘서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든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멈추고 앉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만약에 평소에 협심증 같은 걸로 의사한테 처방받은 심장 약이 있다면요? 네. 그런 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요. 그 혀 밑에 넣고 녹여 먹는 약 맞죠? 네, 맞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종이라고 하죠. 혀 밑 점막으로 약 성분이 빨리 흡수돼서 보통 1, 2분 안에 혈관을 좀 넓혀줘요. 그럼 심장 부담이 줄어들죠. 오, 효과가 빠르네요. 몇 번까지 먹어도 돼요? 보통 한 5분 정도 간격 두고요. 증상이 계속되면 최대 3번까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3번까지? 네. 그리고 혹시 저용량 아스피린을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삼키는 것보다는 씹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씹어서요? 왜죠? 그게 혈소판 응집을 더 빨리 억제해서 혈전 생기는 걸 막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와, 씹어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니?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응급 상황에서는 그게 더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그 약은 반드시 내가 처방받은 약만 먹어야 한다는 거 맞죠? 옆 사람 거 빌려 먹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위궤양 같은 거 있는 분이 함부로 아스피린 먹으면 위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헉! 그리고 다른 사람 니트로글리세린은 용량이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잘못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 처방 없이 그냥 임의로 약 먹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꼭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정해진 대로 드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약 복용은 해당되는 분들만 하고 세 번째 단계. 이건 뭐 지체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119 신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시간 싸움이니까요. 이때 그냥 말 살려주세요 이것보다는 좀 침착하게 정보를 전달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황하면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혼자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쉬기 힘듭니다. 주소는 정확한 주소,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꼭입니다. 이렇게요. 현재 상태랑 정확한 위치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확한 주소, 동호수까지. 네. 심장마비 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이잖아요. 보통 증상 생기고 90분 안에 막힌 심장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시술, 이걸 받아야 생존율도 높고 후유증도 적어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급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망설인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119 부르는 건 좀 오바 아닌가? 별거 아닌데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아, 맞아요. 그런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죠. 네. 하지만 심장마비 증상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별일 아니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만약 진짜 심장마비면 그 신고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민폐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신고하기 전에 충전기에 꽂거나 충전기 근처로 가는 게 좋아요. 아, 통화하다 끊길까 봐. 네. 구조대원이랑 통화 연결되면 그쪽에서 먼저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계속 연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9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구급차가 오겠죠? 그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번째 단계가 있네요. 현관문을 미리 열어둔다.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 부수고 들어가거나 다른 길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아찔하네요.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면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공동현관문이랑 집 현관문까지 다 열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둘 다. 네, 그래야 막힘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죠. 혹시 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요. 갑자기 막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애들도 놀라고 구조활동에 방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있다면 가능하다면요. 다른 방이나 좀 안전한 공간에 잠깐만 분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격리해둔다. 네, 그래야 구조대원들이 온전히 환자한테만 집중해서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문도 열어두었고 이제 구급대원 기다리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해야겠네요. 다섯 번째 단계, 안정된 자세 유지.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는 게 좋습니다. 눕는 거요? 네, 근데 그냥 눕는 것보다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걸 받쳐주면 혈액순환이나 혈압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무릎 밑에 베개. 네, 근데 만약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그러면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상체를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약간 비스듬히 세워서 앉는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비스듬히 앉는 거요? 어떻게? 뭐 벽에 기대거나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 같은 거요. 그게 호흡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절대로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는 안 됩니다. 엎드리는 거요? 네, 숨쉬기도 힘들 수도 있고 혹시 의식을 잃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침대나 소파 가장자리처럼 좀 불안정한 곳에 걸터앉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왜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훅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해서 2차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혹시 의식을 잃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은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엎드리거나 걸터앉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자,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서 조금 안정이 됐을 것 같아요. 6번째 단계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네요. 119 신고한 다음에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한테 연락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119 신고가 물론 최우선이죠. 근데 그 후에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제일 가까운 이웃, 아니면 아파트 사시면 관리사무소 같은 데 연락해서 지금 내 상황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도움이 되죠? 일단 혼자 있다는 불안감을 좀 덜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문 앞에서 기다려준다거나 현관 비번을 대신 알려준다거나 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평소에 비상 연락망 같은 걸 좀 잘 준비해둬야겠어요. 휴대폰에 단축 번호를 지정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긴급 연락처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 기능 꼭 설정해 두시고요. 아니면 잘 보이는 곳,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이나 현관문 안쪽 같은 데다가 가족이나 이웃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위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중요해요. 네, 미리미리 해둬야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번째 단계, 몸은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좀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 네, 예를 들어서 코로 한 4초 정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 6초 정도 좀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걸 4-6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해보시면 좋아요. 4초 마시고 6초 내쉬고. 네, 숨 쉴 때 가슴보다는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다는 느낌으로 배로 숨을 쉬면 몸에 산소 공급도 더 잘 되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복식 호흡이군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간요법 같은 걸로 심장마비 오면 기침을 막 세게 하라 이런 거요? 이건 효과 있나요? 아, 그거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그 소위 기침 심폐소생술이라는 건데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일부러 세게 기침을 반복하면 가슴 안 압력이 확 올라가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헐, 효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고요? 네, 잘못된 정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침착하게 깊은 호흡 유지하면서 구조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기침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침은 절대 금물. 자, 이렇게 7단계 대처법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 7가지 단계 말고도 평소에 진짜 꼭 해두면 좋은 꿀팁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8번째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스마트폰에 본인의 의료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겁니다. 스마트폰 의료 정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저 본 것 같아요. 그 삼성 갤럭시는 설정 들어가서 안전 및 긴급 누르면 의료 정보 있고 아이폰은 설정 앱에서 건강 누르면 의료 정보 설정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뭘 적어두면 좋냐면요. 본인 혈액형,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약, 예를 들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요. 아, 복용 중이냐? 네, 그리고 앓고 있는 병, 심장병이나 천식 같은 기저질환, 또 특정 약이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런 정보, 그리고 비상시에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 연락처, 이런 걸 다 입력해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스마트폰 잠금도 못 풀 텐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의료 정보는요, 스마트폰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긴급 통화 화면 같은 데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잠금 안 풀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의식을 잃거나 말을 못하는 위급 상황에서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나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당신 이름, 혈액형, 먹는 약, 앓는 병 같은 진짜 생명하고 직결된 중요 정보를 잠금 해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대박인데요? 네,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환자한테 필요한 조치를 진짜 빨리 취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설정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거 진짜 꼭 지금 바로 설정해 두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와, 이건 정말 몰랐던 꿀팁이네요. 저도 오늘 당장 설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머릿속에 확실히 딱 정리되도록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혼자 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딱 의심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7단계를 떠올리세요. 네. 첫째, 즉시 모든 활동 멈추고 앉기. 둘째, 해당된다면 처방받은 심장약 먹기. 근데 이건 꼭 본인 것만. 그렇죠. 셋째, 지체 없이 119에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기. 넷째, 구조대가 쉽게 들어오도록 문 열어두기. 현관문, 공동 현관문 다요. 네. 다섯째,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세 취하기. 눕거나 비스듬히 앉고 엎드리거나 걸터 앉는 간 절대 금지. 맞습니다. 여섯째, 119 신고 후에 가족, 이웃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네,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침착하게 깊은 호흡 유지하기. 기침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이 7단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 7단계는 그냥 뭐 누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경험담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응급의학 전문가들의 공고사항이고 수많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이군요. 네. 이 모든 단계의 핵심 목표는 결국 하나예요. 바로 시간을 버는 것. 심장 근육이 더 손상되는 걸 최소화하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이게 전부네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이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 의료정보 설정 같은 작은 준비라도 해둔다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생존 가능성을 정말 확실하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7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한 걸음 더요? 네. 오늘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를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세요. 공유하는 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서로 비상 연락처는 뭘로 해놨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이렇게 함께 대비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며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살아남을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 대처법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가족, 이웃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위급한 순간 이 영상 하나가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